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소리조 이현재 대표님이 이제 그 여러 엔지니어들 모시고 한번 뭐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이 세미나 주제는 사실은 공연장 감독님들 모시고 무대예술인협회에서 제가 2012년, 13년에 전국 투어를 한번 했던 거긴 한데 그때로 약간 또 업데이트 된 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룸 어쿠스틱 파라미터에 대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좀 실습을 자제하는데 그래도 한 조금의 측정하고 명료도 측정 정도는 해볼 건데요. 최소화하고 오늘은 좀 워밍업 정도로 이런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 정도 설명을 해볼까 하고요. 가볍게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가볼 거고 이제 데이 2 12월 달에는 실제로 그걸 디자인하는 방법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고 룸 튜닝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데이 3에는 실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는 결론을 내볼까 합니다. 일단은 왜 룸 어쿠스틱 음향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한 6가지 정도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게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쿠스틱 디자인하는 목적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큰 소리 이제 여러 사람한테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외부 노이즈 차단해야 돼서 또 집중도를 향상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음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의 음향이 있던 곳은 사실 클래식 음악 사교 파티 공간이에요. 이렇게 6가지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Reverberation time, strength factor, early decay time, clarity index and definition, stage support parameter, spatial parameter인데 그냥 제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일 거고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 1학년하고 학부생들 3학년들한테 이제 한 7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알아먹냐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믹싱도 많이 해보고 음향 시스템은 그래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전기 음향의 파라미터로 조금 대비해서 설명하니까 그때 이제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리버레이션 타임은 전기 음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믹싱 하실 때 이퀄라이징 해보셨어요? EQ질, 저음, 중음, 고음 밸런스 잡는 거. 그래서 리버레이션 타임을 먼저 이퀄라이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펙터로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이퀄라이저로 생각하시고 스트렝스는 말 그대로 힘이잖아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 어떤 소리를 음향 장비 중에 크게 신호를 증폭해 주는 게 앰프거든요.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스트렝스 팩터는 음향 장비 앰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얼리 데케이 타임은 이제 초기 감쇄음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조금 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브레이션 오히려 잔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인덱스하고 데피니션은 공간의 정의감인데 요즘에 이제 엄청 조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머시브 사운드, 뭐 돌비 애트모스 5.1 거기에 굉장히 직결되는 파라미터인데 공간의 위치감, 소리의 명료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지 서포트는 뮤지션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내 연주도 들어야 되지만 동료 연주자의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K-팝을 할 때는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씁니다. 근데 클래식 음악 할 때 모니터 스피커가 없죠. 무대 자체 반사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스테이지 서포트는 스테이지 모니터 아니면 인이어 모니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셜 파라미터는 공간의 공간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뭐 5.1, 7.2 애트모스 하려면 결국 소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그런 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애트모스 믹싱을 하든 심지어 스테레오 믹싱을 하든 패닝을 해도 이게 L인지 R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가지 파라미터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대부분 이제 음향 학교에서는 먼저 전기 음향을 레코딩 믹싱 시스템을 배우고 건축 음향을 배우는데 사실은 음향학이 생겨난 거는 사실 건축 음향이 먼저죠. 왜냐하면 아주 옛날 토마스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전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다 어쿠스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기를 이용한 음향학이 발달을 한 건데 저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음향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펄스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소리가 풍선을 터뜨려서 프로툴로 녹음을 하시면 이런 파형이 나올 텐데 이게 그 화선지 느낌의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일본의 나가타 어쿠스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명 회사가 있어요. 거기 회사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음향학이 이제 미국하고 영국 거쳐서 들어왔는데 이제 붓으로 그렸잖아요. 자기화 시킨 거지. 약간 이제 너무 제가 저 그림을 좋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잔향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에서는 공간의 건축명 파라미터 이 6가지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요. 어떻게 측정하라고 하고 이 값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 공연장이 너희 녹음실이 너희 실이 좋다라고 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잔향 시간인데 잔향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사빈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교회 같은 곳에 가서 박수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땅 하고 소리가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여러분이 뭐 동굴 속으로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하면 조금 박수 소리가 조금 오래 가고 거실로 나오면 조금 더 길게 갈 거고요. 좀 더 길게 갈 거고 그다음에 안방으로 가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보통은 노트북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다음에 프로툴 여시고 문방구 가서 가지고 풍선하고 바늘로 뻥 터트리면 그 녹음을 떠시면 이런 임펄스 모양이 쫙 떨어집니다. 그러면 레벨이 가장 큰 레벨이 뭐 96dB일 수도 있고 뭐 81dB일 수도 있겠죠. 그게 쫙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정확하게는 딱 60dB 떨어지는 시간으로 정의를 하자. 사빈이라는 사람이. 근데 왜 60dB로 정의됐냐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 핀 마이크는 그냥 유튜브용 가는 거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좀 확성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레벨이 보통 사람의 일부러 세게 하지 않는 이상 한 60dB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대화 레벨이 60에서 65dB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 레벨이 생겼다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잔향 시간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옛날 꽃날 사빈이 살던 옛날 꽃날에는 옛날 꽃날도 아니죠. 뭐 그 중세까지인데 그때는 되게 공간 자체가 시끄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러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볼게요. 무슨 소리 들리시나요? 팬 소리도 저 에어컨 팬도 나고 HH라는 이 스피커의 히스 소리도 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제가 그냥 사운드 레벨 미터로 그냥 재봐도 가만히 있어도 한 43dB 나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도 43에서 45dB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노이즈가 굉장히 작았던 공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전기부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60dB로 땅 아니면 조금 70dB로 크게 녹음을 해가지고 70dB이 최고 피크치였다고 하면 60dB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잴 수가 없겠죠. 이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45dB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60dB 딱 떨어지는 걸 해서 이 시간을 딱 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동차 소리부터 해서 이미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만큼까지만 측정한 다음에 이만큼을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iOS에서 어떻게 규정했냐면 일단 그냥 60dB 떨어지는 거 측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30dB까지 떨어지는 것만 측정해 그냥. 30dB까지만 떨어지는 시간 측정했더니
얘가 뭐 한 0.5초였어. 그러면은 60dB 떨어지는 시간은 얼마일까? 거기도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1초라고 정의하자. 그거를 우리가 전향 시간에 T30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더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세미나르하고 그런데 이제 사무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PC방 더 시끄럽겠죠. 여기는 이제 20dB까지밖에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20dB 떨어지는 시간 측정한 다음에 레벨이 얼마지? 그랬더니 이게 0.5초였어. 이제 여기 곱하기 3 해주는 거죠. 그거를 T20이라고 하자. T10은 이제 뭔지 당연히 알겠죠. 더 시끄러운 노이즈 있는 데서는 그냥 10dB만 떨어지는데 해가지고 곱하기 6을 하자라고 해서 모든 이따가 제가 이 측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할 텐데 모든 음향 시스템의 전향 시간을 측정을 하면 T10, T20, T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향 시간을 약어로 RT60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방법으로 유출을 하는 것이죠. 에어컨을 끄니까 이제 엄청 조용해졌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T30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에어컨을 키면 T20까지밖에 측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T10, T20, T30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소리, 여러분이 풍선 소리든 어떤 물체의 소리를 녹음을 해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소리에서 제일 센 소리, 여기를 우리가 피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리가 정점에서 이제 빵 한 다음에 이렇게 꺼질 텐데 이렇게 그냥 꺼지지 않고요. 먼저 한번 조금 확 꺾였다가 천천히 꺾였다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뭐 음향학에서는 뭐 엔벨로프 오브 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없는 소리에서 피크까지 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택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걸 피크라고 부르고, 요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니셜 디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서스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서스테인이 길어. 그 다음에 요거를 디케이라고 부르고. 풍선 소리를 녹음하든 어떤 악기를 녹음하든 자연스러운 소리는 다 이래요. 근데 부자연스러운 소리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 예쁜 소리는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삼중곡선을 그리는 형태를 엔벨로프 오브 사운드. 와, 소리가 예쁘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어택 타임을 막 조정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컴프레서에서. 그죠? 그다음에 피크 타임 막 조절하잖아요, 컴프레서 트랜지션에서, 내지는 리미터에서. 요 서스테인 막 길게 일부러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릴리즈에서 내지는 리버브 가지고. 요 테일을 더 길게 만들잖아요. 딜레이나 리버브 가지고. 뭐 결국 이거 하는 게 뭐 컴프레스, 리미터, 게이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먼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향 시간 유추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추하면 이렇게 실제 소리는 여기서 이만큼에 떨어지는 장시간 2초인데 이렇게 유출해 보면 이렇게 유추도 되겠죠. 그러니까 피크치에서부터 찍어버리면 실제 전향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짧게 유추가 돼버리니까 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T10, T20, T30이 야 이렇게 통밥으로 때렸더니 실제 전향하고 안 맞잖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 피크에서부터 이니셜 데케 여기 빼고 일단 마이너스 5dB 떨어진 다음 여기서부터 재자 다시.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그 30dB 떨어지는 시간을 정확히 0dB 최고 피크치에서 찍는 게 아니라 일단 5dB 떨어진 데서 30dB 했어요. 마이너스 5dB 여기서 또 20dB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dB에서 여기가 10dB고. 그러니까 완전 피크치에서부터 유출을 해버리면 잔향이 실제보다 짧게 유추가 되니까 일단 이니셜 디케이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5dB에서 마이너스 35까지 해서 T30을 하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해서 T20을 하자.
-5에서 -15까지 해서 T10으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노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죠. T10, T20, T30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5dB에서 10dB 떨어지는 공간, 20dB 떨어지는 공간, 30dB 떨어지는 공간을 요거를 유출을 만약에 어떤 소리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졌다면요, 다 똑같이 나와요. T10, T20, T30. 근데 소리 이 기울기가 이렇게 삼중곡선으로 우리가 말하는 특히 아름다운 소리처럼 떨어지잖아요. T10, T20, T30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T10, T20, T30이 다르게 나온 전향이 예쁜 전향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량을 모르는 사람도 야, 다목적 홀은 1.5초야 된대. 야, 클래식은 2초야 된대. 근데 다 같은 1.5초, 다 같은 2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버스 모양 가지고 확단하셔야 되고. 그런데 요 피크치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요거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가장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디케이로 가장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잘 들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얼리 데케이, 빨리 급격하게 하는 이니셜 데케이를 얼리 데케이 타임 전향이라고 정의하자.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피크에서부터 10dB 떨어져서 곱하기 6한 것도 쓰자. 근데 여러분이 공간의 전향감을 느낄 때 이걸로 느끼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장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얼리 데케이 타임을 뭐라고 하냐면 T10하고 똑같은데 구간만 다르고 가장 주관적인 전향 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향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풍선으로 측정을 하면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걔는 저음하고 고음이 안 나오고요. 딱 중음 대역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 스피커들이 뭐 20에서 20kHz 그냥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우퍼까지 써야 되지만 그 전체 리스폰스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풍선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과 같은 이제 무제한 소스 지금 여기 있죠. 저런 스피커를 이제 무대 가운데 아니면 녹음실 가운데 오늘 같으면 스튜디오 가운데 놓고 20에서 20kHz를 재생을 시켜서 이 공간의 반사음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떨어졌냐. 사실은 20Hz만 재생해가지고 감쇄하는 거 측정하고 21Hz, 22, 23, 24 이걸 하는 거죠. 이걸 얘가 사인 수입으로 쫙 플레이백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공간을 측정을 해보자고요. 그냥 이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고 스피커를 제가 여기 가운데 두고 스피커 가운데 두고 제 입 높이 여기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측정한 튜닝할 때 측정용 마이크는 여러분 귀 높이로 제가 딱 맞췄습니다. 귀 높이로 해서 사실은 되게 여러 군데를 측정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아마 이제 이분한테 여기다 측정하고 바로 옆자리는 안 하고 한 칸 띄어서 여기 그다음에 바로 뒤 안 하고 한 칸 띄어서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정도 내 가지고 평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그리고 이 위치는 이제 음원이 여기 있다는 위치인 거죠. 다 음원도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센터 하나씩만 해보죠. 그러면 저 이즈라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사인 수입을 플레이백을 할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20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20kHz 사인 웨이브를 쭉 플레이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단일지향, 그러니까 어떤 카디오디 패턴이 아니라 무지향으로 뿌리는 게 이거를 천정하고 측벽하고 뒷벽에 동일한 에너지로 다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뭐 뒷벽 확산제, 천정에 뭐 흡음제, 측벽 확산제 다 부딪혀서 다시 저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간의 전향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네이밍을 제가 소리지오 S00이라고 했고 한 8번 정도 측정을 할게요. 왜 8번 정도 하냐면 소리의 속도하고 소리의 특성이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 바뀝니다.
이 우리가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온도 습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숫자를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8번 정도 플레이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방구에서 풍선 소리를 프로툴을 가지고 녹음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임펄스죠 말 그대로 그냥 빵 터지는 임펄스인 거고 이거를 이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피크치는 93dB에서 쭉 떨어지는데 이게 60dB 떨어지는 게 얼마냐 하면 60dB이면 30이니까 얘 지금 90에서 60을 빼면 30dB여야 되는데 역시 노이즈 플로어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30인데 이미 노이즈 값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T10, T20, T30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딱 알려주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 저음 잔향이 굉장히 길구나. 중음대가 이렇게 나오고 결과치를 보시면 1kHz가 0.47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저음 대역이 0.6초 정도 걸리고 8kHz 고음 대역가 4초 정도. 나쁘지 않은 잔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좋다 나쁘다 판단은 여러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차트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공연장이든 녹음실이든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는 되게 많겠죠. 측정할 공간. 그래서 막 2박 3일 측정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 실이면 그래도 하루에 끝나겠죠. 끝나갈 건데. 먼저 이제 요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좋거든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여기는 굉장히 울릴 거야.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여기는 굉장히 데드할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큰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소리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리버브런트하고 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벌써 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프로툴이나 믹서의 플러그인에 뭐 스테디움 플러그인하면 일단 소리가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영화관이나 녹음실에 갔어요. 거기가 소리가 울리면 안 되죠. 어떤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그래서 공간이 커지면 잔향도 같이 커져야지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공간이 굉장히 작으면 잔향이 작아야지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반대로 하면 공간이 굉장히 큰데 잔향이 너무 짧게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면 체육관에 실내 체육관에 농구하는 데가 있어요. 농구하는 선수들이 거기 잔향을 내가 흡음재로 완전히 그냥 발라가지고 잔향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농구공을 튀길 때 그 잔향으로 훈련을 해왔는데 갑자기 탕탕이가 아니라 그냥 벅벅벅이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흡음을 다 한다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그럼 지금 이 공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게 크냐 작냐는 모르는데 앞뒤 거리를 한번 한 10m 더 클까요?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주세요. 스마트폰 계산기로 앞뒤 거리가 11.4m거든요. 11.4 곱하기 좌우측 벽은 6m. 11.4 곱하기 6. 그다음에 천고는
오, 청구가 되게 높네요. 아, 이것도 4.9m. 11.4 곱하기 6 곱하기 4.9 한번 이 공간 최적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얼마 정도 나와요? 300. 오케이, 335.1. 그러면 요 그래프 보시고요. 이게 100이에요. 여기 200이고 330 정도라고 하셨죠. 그러면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스피치 이 여기는 0.8초 이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클래시컬 뮤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2초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뭐 하는 공간이냐? 녹음하고 방송 스튜디오냐? 0.4초인 거고. 지금처럼 강의 학교 교실로 쓰는 거냐? 0.8초가 리미트인 거고. 소규모 클럽이냐? 그럼 요 두 개 교집합은 여기 학교 교실하고 녹음 방송 0.8, 0.8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느끼기는 한 0.8초가 자연스러운 공간인데 근데 여기는 소리 지어는 흡음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흡음재로 많이 발라놨어요. 그래서 잔향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한 EDT 여러분이 느끼기에 얼리 데케이 타임으로 0.5초로 느낀다는 거고요. 좀 작긴 한데 여기 좀 지우고 0.5초고 1km 기준으로 그 다음에 T10, T20이 0.54, 0.47, T30 0.47. 아 여기는 0.4초죠. 저음은 0.6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컨텐츠를 녹음하거나 믹싱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딱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세미나나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이나 라이브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조금만 더 확산재 같은 걸로 해서 조금 만들어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이게 나쁘다 이럴 수는 없는 게 사실 톨러런스라는 게 또 있긴 합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의 최적하고 크기를 보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하신 분들이든 뭐 인테리어나 건축하신 분들은 공간 사이즈를 보고 아 여기가 지금 잔향이 적정 잔향이 얼마겠다. 그리고 용도가 이 두 개가 같이 겹쳤을 때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고 제가 아까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음이 0.6초였고요. 여기 중음이 0.5초고 고음이 0.4초거든요. 적당해요. 그러니까 저음이 살짝 올라갔고 중음 중간쯤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1초 기준에 위로 0.2초 아래로 0.2초 정도 톨러런스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적합한 잔향이 0.8초인데 여기가 나온 게 0.5초니까 한 0.6초까지만 올려줘도 이 밑으로 걸리잖아요. 그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저음부터 중음까지 그냥 저녁 시간을 이렇게 플랫하게 쫙 맞춰버리면 좋지. 굳이 왜 저음은 이렇게 또 많게 되고 중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냐. 혹시 믹싱을 많이 해본 감독님들 내지는 녹음을 많이 하거나 오퍼레이팅을 많이 해본 요 그래프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될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스마트 가지고 튜닝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Hz 아래 서브우프 한 12dB 업되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돌비, THX, 주파수 튜닝 다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퍼 가지고 보통 한 6에서 10dB, 6dB에서 12dB 업되고요. 플랫하게 가다가 4km, 2km 이상에서 약간 롤로프 3dB에서 요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전기명 감독님들 전기명 튜닝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우퍼 가지고 얼라이먼트해서 요 밸런스가 딱 나오면 스마트로 잘 됐네 튜닝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음악의 종류에 따라 우퍼가 컸다 작다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공간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전향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여기 믹서나 DSP에서 이렇게 막 이퀄라이징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QG를 믹서에서든 오퍼레이터 분들이 EQG를 많이 한다는 거는 점점 내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공간에 살짝 있는 거 조금씩 걷어내는 정도.
좋지 정말 무자비한 EQ질은 사실 내가 자멸의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믹싱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는 있는 그대로 확산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확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EQ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악일 때 그렇고 그럼 스피치는 또 저음이 없는 게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믹서에 필터가 있죠. 저기 뭐 하이패스 필터 걸어버리면 이런 플랫하게 나오겠는데 왜 저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귀가 중음에 비해서 저음을 잘 못 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퀄 라우디스 컨트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50dB를 틀었는데 100dB를 틀었는데 중음에서 100dB 틀었다면 그 같은 레벨을 들으려면 저음은 한 120, 130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가 대화 레벨로 저기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고음을 잘 못 듣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음하고 중음을. 그래서 서브우퍼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여기도 있네요. 서브우퍼를 무지막지한 레벨로 실제보다 한 12dB 업해서 들어주면 여러분 귀가 저음, 중음, 고음수가 맞는구나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 귀가 그래요. 인간의 귀가. 그걸 우리가 뭐 A 웨이팅으로 커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양 시간은 공간의 울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도 주파수 음락 특성이다. 그래서 공연장 디자인하고 녹음실 디자인할 때 요 찬양 톨러런스 안에 안 들어오면 이제 믹싱 인전은 왜곡된 믹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들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EQG를 DSP에서 많이 DSP라는 거는 페이즈 리스폰스가 다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음하고 중음하고 잔향 시간 비율 1kH하고 500Hz의 비율하고 저음의 잔향 비율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베이스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보통 들어와서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음악가들 있잖아요. 클래식 하시는 뭐 정경화 선생님 이런 분들 하이 달링 베이스 레이쇼가 어떻게 돼? 막 물어봐요. 음악하는 사람도 알아요. 뭐냐면 저음 잔향하고 고음 잔향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501kHz 잔향 대비 이 비율이고 트리블레이션은 501kHz 중음 대비 고음의 잔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고 갈 때 제일 기본적으로 TR 버튼하고 BR 버튼 이렇게 있으면 BR 버튼 누르면 베이스가 그냥 훅 올라가죠. TR 버튼 누르면 하이가 훅 올라가죠. 이게 최고의 가장 간단한 이퀄라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베이스 레이쇼가 1에서 1.3초일 때 우리가 흔히들 좋다라고 하고요. 스피치일 때는 0.9에서 1인데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스피치는 이제 보컬 믹서에다가 우리가 하이패스 필터 걸어가지고 이제 끝내는 형태가 보통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연장하고 녹음실 디자인할 때 이 룸 어쿠스틱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잔향 시간을 정말 이어 틀어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레퍼런스로 믹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냥 아니면 사실 끝난 거예요. 제대로 믹싱이 이미 왜곡돼서 이렇게 믹싱하고 있는 이렇게 믹싱해놓으면 다른 데 가면 뭐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룸 사이즈인데 공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잔향인데 이렇게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뭔 차이냐. 이렇게 큰 데는 사실 공간이 커지면서 잔향이 커지는 건데 작은 데는 공간이 작으면 그만큼 반사가 작은 건데 일부러 반사를 막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명료도가 좀 떨어져요. 덜 명확하게 들리는 거고 의외로 잔향을 줄이는 것보다요 늘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공간이 작잖아요. 막 흡음질 확산질 뭘 어떻게 해도 잔향이 안 늘어나요. 미쳐버리겠죠. 그게 어디냐면 음향 인전에 가장 고민이 많은 데가 연습실이에요. 솔직히 잔향의 긴 거를 줄이는 거는 흡음질 많이 바르면 되지. 안 돼? 행용 배필 걸어. 더 두꺼운 걸 하면 되는데 제가 뮤지션들에 가장 많이 컴플레인 받은 거는 저기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을 크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어떤 거라도 잔향이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음장갑을 쓰고 막 어떤 걸 많이 하죠. 뭐고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6가지 파라미터 중에 2개를 했어요. 리버버레이션 타임하고 얼리 데케이 타임 벌써 2개를 했습니다. 얼리 데케이 타임도 잔향인데 우리가 가장 주관적으로 듣는 0D 피크에서 10dB 떨어지는데 곱하기 6한 거. 그다음에 T10, T20, T30은 그냥 리버버레이션 타임인 거. 근데 그 T20, T30, T10이 다 다르면 더 좋은 예쁜 잔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파라미터를 끝냈고 그
그러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흡음재 마감재들이 그냥 어떤 데가 흡음이 많다 적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음의 흡음이 많이 된다, 중음의 흡음이 많이 된다, 고음의 흡음이 많이 된다의 재질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스터 믹서의 레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그냥 전체 레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이퀄라이징도 레벨이잖아요. 근데 저음, 중음, 고음에 대한 레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흡음재나 마감재를 선택하실 때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흡음률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흡음이 뭐냐면 사면을 같은 흡음재로 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250Hz를 12dB 쫙 깎아서 믹싱하는 거 똑같아요. 안 되죠. 그 건간의 파악을 보고 아 여긴 250이 많은데 그럼 250을 흡음할 수 있는 흡음재. 여기는 뭐 4kg가 많은데 4kg를 흡음할 수 있는 흡음재. 그거를 정기적인 저기 카파시터 인덕터 그 믹서로 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끝내주면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녹음실 믹싱룸에서는 더더욱 그러고 하겠죠.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는 스트렝스 팩터인데 사실 이제 녹음실 공연장에서는 좀 필요한 파라미터이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 아주 옛날 꽃날에는 스피커가 없었는데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마이크가 없는데 보통은 음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가 버리는 데가 또 있어요. 무대를 작게 만들고 뒤에를 혼처럼 만드는 곳인데 그걸 스트렝스 팩터라고 하고 특히 이제 찬양 시간 리버브레이션 타임을 길게 만들어주면 이게 좀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옛날에 공연장들 막 5층짜리 공연장들이 있어요. 막 바로 고추 거기 마이크 없었거든요. 어떻게 소리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확성되는 요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측정은 사실은 먼저 무향실에서 10m가 넘는 무향실에서 지금 이거 똑같은 요거 하고 요걸 가지고 와서 10m에서 측정을 하고요. 이 장비를 그대로 여러분 공연장에 가지고 가셔서 10m, 20m, 30m 측정했더니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커지더라 그 값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폭 에너지가 많다고 하면 시설을 크게 확장하지 않아도 잘 들리는 어떤 이제 팩터이고 사실 이건 저도 측정해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m 넘는 무향실에 그걸 가져가 가지고 다시 옮겨서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좀 많이 측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클라리티 인덱스인데 이거는 클라리티면 명료함이고 인덱스는 이제 수치죠. 데피니션도 정의감인데 아까 임펄스 모양 풍선을 빵 터뜨렸어요. 풍선을 빵 터뜨렸더니 딱 해서 웨이브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딱 이 경계선이 어디냐면요. 50ms예요. 50ms면 0.05초거든요. 그러니까 0.05초 기준으로 어떤 소리가 이따 에코 프로그램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0.01초 차이로 들리면 이 소리가 두 개로 들리지 않습니다. 0.02도 두 개로 안 들려요. 밀리세크로 해볼게요. 0밀리세크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피커에 두 개를 LR 놓고 여기다 10밀리세크 딜레이 주잖아요. 음상이 약간 이동하는 것 같은데 두 개로 들리진 않아요. 20ms도 두 개로 들리진 않아. 30ms부터 두 개라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두 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다. 근데 50ms로 요 두 개 스피커를 가지고 50ms의 딜레이를 한쪽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0.05초 음원이 같은 레벨의 음원이 0.05초만큼 시간차가 나면 이제 소리는 두 개로 들려요. 소리가 두 개로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우리 소리지요 직원 여러분 오늘 세미나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코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직접 빵 터진 다음에 0.05초 이후의 반사음들은 그렇게 좋은 반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특히 에코를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이제 후기 반사 레이 리플렉션인데 그 후비 반사가 잘 부서지면 예쁜 잔향인 거고 잘 안 부서지면 에코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클라리티 인덱스에서 C의 오공값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적분이 인테그랄이 나와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50ms 0에서부터 50ms까지 이 음원 에너지 비율을 다 더한 거 대비 나머지 비율 그냥 비율이에요. 그거를 10록을 쳤어. 왜 10록을 쳤을까요? 우리 데시벨 할 때 10록을 치거든. 그래서 이걸 데시벨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데피니션은 뭐냐?
이거 전체 대비 요거의 비율이에요. 그냥 표현 방식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C50 값이나 D50 값을 알면 이렇게 환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0.05초를 우리가 음향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0.05초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0.05초 이전의 에너지 대비 이후의 에너지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공식 중에 이게 있거든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 정도는 알겠죠 다. 초등학생도 이거 아는 거잖아요. 시간이 아까 제가 그 시간차가 0.05초라고 했습니다. 0.05초라고 했고 거리는 지금 난 모르겠어. 혹시 소리의 속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소리의 속도를 아십니까? 얼마죠? 그냥 요거는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0.6 곱하기 오늘 온도가 여기가 한 지금 얼마나 되죠? 한 20도 되나요? 한 20도 되면 1.2 더하면 되죠. 그죠? 1점인가? 10인가요? 12? 그죠? 34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상온에서 20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소리 속도는 그냥 그 여기 12 더하니까 343.4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소리는 1초에 한 340m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음속이 그러니까 콩코드 예객기보다 늦어요. 콩코드 예객기가 음속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비행기 속도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트 비행기 보면 제트 비행기 지나간 다음에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자동차보다는 빠른데 비행기보다 느린. 혹시 빛의 속도 아세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제가 학생들이 그 오늘 수업 끝하면 빛의 속도로 집에 가거든요. 빛의 속도는 아니에요. 절대 빛의 속도가 아닌 게 빛의 속도는 30억 마일인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들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디스플레이에 빛이 나와서 여러분 눈에 가는 거는 시간차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 스피커가 있다면 이 스피커가 여러분한테 가는 거는 1초에 300m니까 시간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리 속도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오늘이 20도 뭐 10도 간다 하면 334 정도로 보통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10도든 0도든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여기 334에다 0.5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네요. 0.5초가 얼마죠? 한 16m 나오나요? 그죠? 0.05 곱하기 334 누가 한번 계산 한번 해주시겠어요? 16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16.7m.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스피커가 있고 16m만큼 떨어져서 다른 스피커가 있어서 그 스피커 앞에서 들으면 소리가 두 배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피커가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앞에서 얘기하면 이분은 저랑 1m 거리밖에 아니거든요. 그럼 제 입에 있는 목소리가 1m 간격으로 가서 1m만큼 시간차면은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되게 가깝겠죠. 아까 제가 이 앞뒤 거리 얼마라 그랬죠? 12m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무대 쪽쪽 나왔으니까 8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 소리가 저 뒤에를 치고 다시 돌아오면 몇 미터죠? 16m. 그러면은 이분이 아까 1m니까 15m 차이네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제가 만약에 뒤로 가면 제 끝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제 이분은 1m고 저 뒤에서 튕기고 오면 이제 24m입니다. 그죠? 그러면 23m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16m 넘었죠. 에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D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D를 한번 바라보세요.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흡음재하고 확산재가 있는 거죠. 저 확산재는 부딪혀서 다시 퍼뜨리거나 아니면 저 옆에 거는 흡음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제가 콘크리트 벽으로 딱 치면 여기가 이분은 이제 소리가 두 개 옥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C50을 말씀드렸던 거고. 쉬는 시간인가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C80이 또 있거든요. C50 그래서 0.05초의 간격으로 어떤 음이 반사가 되거나 음원이 두거일 때 에코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C80은 0.08초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0.08초 곱하기 334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 나오는지. 얘는 아마 거리가 더 길어질 겁니다. 0.08 곱하기 334. 얘는 이제 26m거든요. 그러니까 C80은 이제 음악의 명료도 내지는 음악의 에코 수치라고 하는데 왜 음악하고 스피치하고 차별합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스피치 대화는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중간중간 끊겨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오늘 디퓨저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원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가수다, 노래를 한다, 눈물이 나나 이것도 안 끊기죠. 쭉 계속 이어지죠. 에코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05초가 아니라 0.08초까지 가도 갈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악을 0.08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C50은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이제 뒤에 적합한 수치들이 나오고요. C80은 사실은 0.08초 이전과 이후의 에너지 비율은 음악의 종류를 조금 결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C7이 좀 또 중요한데 얘는 이제 0.007이거든요. 0.007 곱하기 334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는 되게 작을 거예요. 0.0007 곱하기 334. 2.334. 어떤 음원으로부터 이제는 그 소리의 반경, 그러니까 비율이 이 스피커가 있고 이 스피커 음원으로부터 2m 반경의 에너지 대비 나머지 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C50은 16m 대비 나머지 다였다고 하면 얘는 C7은 2m 대비 나머지 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수치를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는데 요즘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스피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피커 근방에 여기 이거 에너지 대비 나머지 이 에너지 비율이 뭘 의미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스피커가 하나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다가 보통 요즘에 L, C, R, 서라운드 L, 서라운드 R, 뭐 리어 서라운드 L 이렇게 해서 믹싱을 해요. 뭐 5.1 믹싱이든 음원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소리의 위치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이 반경의 에너지 비율이 너무 작으면 이게 내가 패닝을 하잖아요. 믹스 패닝을 내가 소리를 왼쪽으로 보낼게 오른쪽으로 보낼게 믹스 패닝을 하잖아요. 그게 안 먹어요. 나는 분명히 패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5.1로 하기 위해서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 삥 돌렸는데 이게 앞에서 오는 건지 뒤에서 오는 건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돌비 애트모스 믹싱은 이제 위아래 이미지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작잖아요. 위아래 이미지 했는데 야 올라간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7의 비율은 소리의 위치감이라고 하고 ISO에서 제시하는 통계학적인 수치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만약에 C7 값이 여기서 또 데시벨로 표현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측정해서 마이너스 15dB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좋은 값이라고 하고요. 0dB에 가까울수록 좋긴 한데 어쨌든 이 값이 마이너스 15dB로 측정이 되면 내가 여기서 믹싱을 할 때 레프트다, 라이트다, 센터다, 위다, 아래다, 서라운드다 표현이 된다고요.
혹시 영화관을 디자인하신 분, 시네마를 디자인하신 분, 이제는 뭐 저기 입체, 뭐 애트모스 스튜디오를 디자인하신 분은 이걸 안 하고 디자인하면 그래서 나는 많이 가요. 야, 씨, 야, 문 교수, 야, 우리 애트모스 스튜디오 만들었어. 그래? 가. 뭐냐 이거? 느낌이 없잖아.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C50은 0dB 이상의 값, 이제 0.05초가 아까 이제 스피치의 에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dB 이상이면 그래도 보통의 잔향 시간을 갖는 공간에서 야 그래도 좋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잔향이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잔향은 뭐라 그랬죠? 그 공간의 사이즈하고 용도를 봤을 때 여기가 1.2초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5dB 이상의 값은 잔향 시간보다 보통의 잔향보다 긴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 사이즈나 공간의 목적을 봤을 때는 1.2초가 적합한데 어쿠스틱 디자인 흡음대 제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막 콘크리트로 쳐 발라가지고 이미 막 2초가 넘었다. 그런 데서는 이제 C50 값을 5dB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데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잔향이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잔향이 미친 듯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너무너무 긴 데가 어디예요? 스테디움. 그 큰 경기장에서 콘서트 해보셨죠? 뭐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길어. 한 1.6, 1.5초인데 고척돔 환장해. 거기서 콘서트 하려면 그냥 거의 그냥 작살 나는 거죠. 뭐 어쨌든 실내 체육관, 뭐 대구 스타디움, 뭐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 잔향 시간 막 5초, 6초예요. 5초, 6초면은 얘기한 게 5초 동안 유지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면은 환장하는 거죠. 거기서 명료도 값을 올리려면 그때는 C50 값을 5dB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잔향을 못 줄이니까. C50 값이 그럼 아까 뭐였다고 했죠? 그 0.05초 이전의 에너지 대비 이후의 에너지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온 직접적인 에너지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사음도 줄여야 된다는 건데 반사음을 줄이려면 흡음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직접음을 높이려면 이 스피커를 고르실 때 방사각이 넓은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좁은 스피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홈로드를 쓰거나 홈로드형 라이너를 써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C80은 많은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데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dB에서 2dB면 오르간이나 관악기를 연주하는 독창회홀 뭐 요게 저기 아마 성당쯤 될 거예요. 성당에 막 파이프 오르간 연주되는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0에서 4dB면 차린악기로 하고 클래식이나 심포니 음악 예술연단 콘서트홀 정도 되겠.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 찬양단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0에서 이런 거 이 수치. 그 다음에 만약에 2에서 6dB 정도로 측정이 된다고 하면 음악의 속도는 모던 락이고 팝 재즈 공연, 그러니까 처치 위드 라이트 컨템포러리인데 막 드럼이엄 타악기가 없는 뭐 통기타 가수 정도, 그러니까 교회 정도 적당할 것 같고요. 소공연 우리 소극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8dB가 퍼커시브 인스트루먼트, 락앤롤 뮤직.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K-팝이나 이런 데 적합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통계학적으로 그 0.08초 이전계 이후의 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데 이제 근데 녹음실 믹싱룸은 사실은 어디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사실이고 거의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공연장이다. 이 공연장이 우리는 클래식 위주로 간다. 우리는 뭐 케이팝이나 뭐 국악 위주로 간다. 우리는 뭐 조금 조용한 뮤직 재즈 음악으로 간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공연장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어떤 특정 뮤직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목적입니다. 다목적 콜이란 말이에요. 멀티퍼포스입니다. 제일 싫어한 말이에요. 멀티퍼포스가 뭐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뭐 어쩌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공간을 정말 대대하게 만들어서 잔향으로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톨러런스는 가질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C80 값을 2dB 정도로 흡음재를 해서 한 2dB 정도로 4dB 정도로 맞추면 사실은 아니죠. 2dB 정도로 맞추면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세 개 다. 만약에 내가 4dB 정도로 맞추면 요거 세 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좀 가자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C8금 값을 뭐 전장 시간을 길게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는 무슨 K-팝하고 락앤롤 뮤직 할 거라고 막 스피커를 막 10억짜리 막 쓰고 그러고 있고 어떤 데는 막 여기 락앤롤 뮤직 할 거라고 해놓고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스피커 배치에서 뭘 넣기 전에 사실은 이제 목적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녹음하시는 분들은 원판 불변의 법칙 아시죠? 혹시 명반들 원단 녹음 파일 들어보셨어요? 뭐 퀸이나 너바나나 들어보면 막 짜증나요. 아무런 믹싱이 없는데 그냥 좋아. 이미 그냥 레벨 페이더도 똑같이 했는데 그냥 좋아요. 그 후에 이제 믹싱 컴프레서를 하고 마스터링 해봤자 그러니까 원판이 안 좋으면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자체 흡음재 마감재 원판이 그렇게 좋지 못하면 여기에 뭐 100억짜리 스피커를 쓰든 뭘 쓰든 사실은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논문학적으로 ISO의 수치에서 제시하는 게 그냥 다 사방에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도대체 왜 안 지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몰라 나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나는 모르니까 용감해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말고 하자는 얘기고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에 뵙겠습니다.